개마사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대선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지난 18일 열렸던 주요 정당 후보 간 TV 첫 토론의 평가 그리고 대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네. 최근에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어떤 거를 골라올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한 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다가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당이 뭉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뉴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영화 봤다는 얘기는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 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요. 예. 한 건 하려고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얘기는 대선 후보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TV 토론을 하자. 검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개그 프로인 줄 알았어요. 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한 사람 얘기가 와닿았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예. 자, 그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대 청년 정치인이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멀쩡한 청년 정치인 바보 만드는 거 순식간이다. 예. 딱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떻게 박용진 전 의원이 해서 제가 꼽아왔습니다. 바보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바보가 된 건데 누군가 시켰겠죠. 시켰다고요? 야, 시켰겠죠. 그럼요. 저도 이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게 김용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아서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캠프의 여전히 중심인 친윤 세력에게 제안을 받은 게 아닌가. 말해라. 이게 지금 말말말로 지금 평론가님 뽑아오신 이유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지금 말말을 뽑아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무슨 대통령 지금 TV 토론에 후보 배우자 TV 토론하냐? 자, 우선 우리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이제 김웅 교수님은 그 배후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예.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의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예. 그냥 던져보고 있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발언을 명색이 35세 청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다는 건 좀 충격이에요. 일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개 의원이 무슨 얘기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뭐 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예. 상관이 없는데 명색이 비대위원장이고 또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빈곤한가. 이거 시킨다고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앉아가지고 던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때 박용진 의원이 멀쩡한 청년 정치인 바보 만드는 거 참 순식간이구나.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전에는 한 두 번 뭐 본 적은 있는데 예. 좀 날쌔게 봤어요. 이준서가 다닐 때부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예. 젊은이들은 저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보수든 지분든 간에 했는데 그런데 바보 된 거 순식간이더라. 예. 네, 지금부터는 바보 비대위원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바보 비대위원장이요? 아까 김문경 교수님은 이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게 김혜경 여사의 이런 예, 뭐 공직선거법. 법화 유형이라든지 예, 이런 예. 걸 의식해서 요거를 이슈화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던졌다. 그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문경 교수님 뽑아오신 말은 어떤 말 뽑아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말인데요. 참 신조어 제조기 예. 역시 국민의힘 단일화 무쇠 예. 이게 이제 앵무새처럼 단일화 네. 얘기만 하는 단일화 플러스 앵무새 합성인가 보죠? 네네네. 단일화 플러스 앵무새 단일화 무새들이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음. 예. 지금 한덕수 예.
바라기에서 이제는 이준석 바라기로 이 국민의힘이 바라기를 연속하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로는 안 된다라는 예. 게 지금 계속 대선 전부터 깔려 있는 예. 그들의 확신 같습니다. 근데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나 이준석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당이 잘못해서 잠깐 헤어져 있지만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는 오히려 더 감정을 건드려서 안 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독자 정당이라고 하지만 예. 현실 정치에서 힘들기 때문에 너 완주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 얘기한 건 정말 이 자존심 강하고 잘난 예. 이준석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후보 다행히 똑똑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패배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빨리 알아채고 지금 단호하게 단일화는 안 한다라고 선을 예. 긋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볼 때는요, 뭐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뭐 물건도 같다, 안 된다라고 뭐 거의 본인 스스로 이게 뭐 천명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데 본인의 의사들은 다 정치적인 뭐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준석이가 단일화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40대 정치인은 막장으로 하면 안 돼요. 김문수는 막장으로 가도 돼요. 이제 앞으로 네. 정치할 일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예. 하지만은 최소한 이준석은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4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청년이 예. 명분도 없이 아무데나 손잡고 당권 준다고 쫓아 들어가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합니까? 이준석은 그 정도의 그 가변자에는 아니에요. 가변치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명분과 실리가 없는데 예. 단일화 하자고 얘기하는 하면은 그거 하겠습니까? 또 단일화 한다고 열 번을 양보해서 단일화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모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 아, 미래 정치가 무슨 미래야. 당장 다음에 국무총리라도 하지.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예. 단일화 하면 당선될까요? 오히려 이준석한테 실망한 표가 이재명한테 가요.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승산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단일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지면은 대통령 선거 진 거는 한동훈 때문이다. 이준석 때문이다. 예. 당권에서 완전히 배제해서 다시 진중계가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이준석 후보가 알죠? 모를 리가 없겠죠. 아이고, 이거 단일화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도 그들도 알아요. 다 알고.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아예 없다. 없어요. 예, 근데 뭐 본인 자연스럽게 지금 말말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넘어왔는데요. 뒤에서 할 얘기였었는데요. 교수님도 뭐 단일화 뭐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단일화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지난 18일 날이었었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경제 분야였는데요. 평론가님, 뭐 어떻게 토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것도 집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예. 다 조용히 해. 같이 이거 봐야 돼. 손님인데 조용히 하고 지금 다 이거 봐야 돼 하면서 보셨단 말이에요? 7명이 같이 봤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네, TV만요? 술 마시다가 잠깐 하면서 예. 봤는데 어땠습니까?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았다.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의외로 잘 몰랐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의 진보 정당의 가치를 설파하는 그 논조가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일관된 모습은 저렇게 해야 진보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등. 예. 이준석 후보는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예. 그 특유의 비아냥, 또 깝죽대는 모습, 또 이게 시금방 뜨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 전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내용 없는 질문에 마치 가르치려고 들려나오는 모습은 예. 토론자의 태도에서는 거의 이거는 나고점입니다. 3등. 김문수 후보는 역시 이해도가 딸리고 생각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끌려나온 듯한 느낌. 예. 보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정도. 그래서 4등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보셨네요. 제대로 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막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요? 저하고는 좀 순서가 조금 다르신데요. 예. 저는 1등을 권영국 후보 존재감이 예. 뿜뿜
예. 존재감. 정말 만약에 권영국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언급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나온 이후로 예. 이 민주노동당 후원금이 막 갑자기 막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했다. 저도 참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진보 정당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적절하게 세 명을 다 직접 가든 돌려 가든 하면서 좀 저는 존재감이 가장 뿜뿜했던 그래서 1등, 2등은 이재명 후보. 근데 저는 이 토론회 형식의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이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없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공약을 얘기하기보다는 계속 이 세 명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이 시간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이 공약의 준비와 그다음에 토론에 대한 경험 그리고 대선 후보만 해도 재수생 아닙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2시간 안에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각 3명의 후보와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3등은 일자무식 김문수.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작부터 보고 있길래 설마라고 했는데 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4등. 이 4등 중에도 솔직히 4명이 나왔으니까 도덕 없는 이준석. 도덕 없는 이준석. 예전에 이념한 비대위원장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랬는데요. 정말 와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솔직히 저는 이걸 2시간 보면서 이준석 후보 때문에 꺼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지 말까. 이건 정말 이준석 후보는 이번 토론회로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다. 깐죽 대마왕 이준석. 도덕 없는 이준석. 이번 첫 대선 후보 토론, TV 토론에 대한 1, 2, 3, 4 순위 총평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